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다고 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 이 재택근무 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재택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좀 없었죠. 그래서 사측이나 근로자 간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이 재택근무 매뉴얼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변호사님? 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는 이제 소속 사업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은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서 이제 휴식을 취하고 생활하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 노동법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재택근무는 생소한 근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재택근무 매뉴얼에는 네. 첫 번째로 재택근무 도입 절차와 인사 조직 관리에 대한 방안, 두 번째로 정부 지원 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네. 세 번째로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산정법, 네 번째로 근태관리법, 다섯 번째로 업무상 재해 유형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것 같은데 재택근무라고 하면 이제 집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회사가 아닌 다른 곳, 뭐 굳이 집이 아니라 아예 다른 공간이어도 안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재택근무의 정의를 내리자면 재택근무란 이제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에 사업자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소정의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장소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연히 네. 재택근무에 해당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근로자의 그 업무의 특성상 이제 출장지나 파견 근무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네.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하는 만큼 카페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은 제외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곳도 회사와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근데 지금 재택근무가 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취업 규칙에 넣어서 명시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이 취업 규칙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제 상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취업 규칙의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을 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매뉴얼에 따르면은 재택근무 대상 직무와 근무 장소, 근무 기간, 재택근무 사유 등 신청 요건이나 재택근무 시 업무상 재해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취업 규칙 또는 그 유임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을 가급적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규정들이 굉장히 많네요, 사항들이. 자, 재택근무로 인한 다양한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업체에서는 근무지 이탈을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이탈을 좀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 마우스를 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움직임이 없다 하면 업무망 접속이 자동으로 끊기게 설정을 해놨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정당한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근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네. 지나치게 짧은 시간 단위로 근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이건 매우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또 근무의 효율성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용자는 재택근무자의 근태 관리 목적에 비례하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로자의 근태 관리 과도하게 설정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또 이런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태 관리를 하려고 위치 정보 시스템, 우리 보통 말한 GPS 있잖아요. 요거를 설정해서 재택근무자의 위치 추적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가요? 네, 이거는 법으로 판단하기 앞서서 너무 숨막히는 근태 관리인 것 같아요. 예, 네. 법률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 정보를 수집을 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 목적과 항목, 그다음에 정보 보유 기간 등의 이제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임금에는 크게 뭐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업무량은 거의 비슷할 테니까요. 근데 회사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뭐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게 월급에 좀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근무하면 그런 게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이슈들이 정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교통비, 식비 같은 것도 저도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교통비나 식비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이제 취업 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를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교통비의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는 사실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식비의 경우에도 뭐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서 구내식당 등에서 현물로 제공하고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사실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이제 취업 규칙 등에서 교통비나 식비 등에 대해서 이제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교통비나 식비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금품이기 때문에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에 따라야 한다.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보면 사내 식당을 이용하면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회사에서 대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도 뭐 규칙에 따라야겠지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반만 이제 지급을 받는다거나 이제 그 반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습니다. 또 재택근무 중에 이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일하다가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때 산재 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그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네.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가능하고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에서 사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가령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뭐 샤워를 하다가 넘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통상적인 경우에는 산재와 다르게 재택근무에서의 산재는 입증의 문제가 많이 부각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예외적으로 비업무적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큰 반면에 아무래도 재택근무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관련성에 대해서 좀 근로자 측에서 아무래도 입증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재택근무 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될 것 같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을 평소 면밀히 기록한다든지 아니면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및 경위를 실시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그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고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어쨌든 뭐 산재 처리를 받고 싶으시면 자료를 일단 모으시고요. 이것도 좀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요즘 자고 일어나도 집이고 퇴근해도 집이고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재택근무 매뉴얼은요. 고용노동부 2일 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